김해일과 구대영이 열심히 싸우고 있던 중 차에 갇혀있던 불장어가 위협을 받게 되자 구자영이 급히 달려와서 나쁜 놈들 처리하자고 합니다. 불장어는 이대로 가면 자기가 죽을 것 같다며 도망가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수갑만 풀어달라고 외칩니다. 그 말을 듣고 자영은 잠깐 고민한 뒤 불장어의 수갑을 풀어줍니다. 하지만 불장어는 뭐 하나 믿을 수 없는 친구였죠. 수갑에서 자유를 얻자마자 바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뛰어가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배를 바위에 세게 부딪히면서 대굴대굴 굴러갑니다. 그 사이에 시커먼 옷을 입고 덤비던 놈들은 전부 도망가고 우마서 경찰들이 멀리서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옵니다. 헤일은 구 형사에게 불장어를 데리고 같이 가자고 말합니다. 지금 잡혀가면 다시는 수사 못한다고 하면서 상황을 설명합니다. 결국 자영은 헤일과 대영과 함께 움직이기로 결정합니다. 불장어는 넘어져서 배를 세게 부딪혔는지 차 안에서 힘들어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은 우리 엄마가 많이 아프니 부탁 좀 하겠다. 엄마를 지켜주면 다음 생에 착하게 살겠다라는 말이었고 그 후 의식을 잃습니다. 그들은 병원으로 달려가지만 결국 불장어는 사망하고 맙니다. 헤일, 대영, 자영은 불장어의 죽음을 우리만 알고 있으니 이 사실을 유리하게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구자영은 남도원과 틀어지게 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은 김한나와 김인용 정무수석의 딸이 마약 거래를 하던 현장에서 남두원이 개입한 일이었죠. 경찰들이 두원의 말을 듣고 잠깐 머뭇거리던 사이 다른 약쟁이들이 나타나 경찰들을 공격하고 사라졌습니다. 자영은 동료를 잃고 김한나와 다른 약팔이들을 놓쳤다고 말하면서 그 일 후 남두원이 부부장으로 승진하고 3달 뒤에는 부장까지 달았다고 비하인드 이야기를 전합니다. 김해일과 박경선은 또 몰래 접선합니다. 경선은 우마구의 조직이 2개 있었다고 말하는데 그 조직의 보스들이 전부 실종되면서 조직이 와해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해된 조직은 사실 새로운 신조직에 의해 먹혀버린 거죠. 약팔이랑 붙어먹는 데는 딱 2군데야. 남두원 부장하고 우마서 강력 1팀. 얘네 짬짬이 붙어 조져야 돼. 박경선은 그렇게 분석하며 말합니다. 경선은 제이비에게 이미 다 말해놓았고 내일 낙하산 타고 남부지청에 들어갈 거라고 계획을 밝힙니다. 이번에는 남두원을 제대로 조져서 지옥에 보내겠다는 포부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헤일은 경선에게 내일 지청 들어가서 수배령 하나만 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고독성은 구담지 아지트를 준비합니다. 헤일은 늦은 밤 도우에게 다른 봉사활동을 하러 가자고 불러냅니다. 김홍식과 남두원은 신부 위장한 사람과 합의가 안 될 것 같은 인상인 사람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자영이와 불장어도 사라졌다고 하자 두원은 그들을 바로 수배하라고 명령합니다. 홍식은 불장어를 찾자마자 죽일 거라고 말하고 신부 위장한 사람과 합의 안 될 사람들을 양쪽 아킬레스 다 끊어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김홍식은 어르신들 모셔다 마약 제조를 시키고 비밀 유지를 잘해주면 자식도 필요 없을 만큼 많은 돈을 줄 거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헤일이 트로트 불러준 할머니도 그 배에서 일을 시작하는데 할머니는 천식이 있어서 약을 떨어뜨려 잃어버리고 하루 종일 힘들어합니다. 헤일은 할머니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정보를 캐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걸 들은 도우는 또 급발진하려고 하는데 헤일이 그를 진정시킵니다. 분노는 항상 마지막에 있어야 돼. 우리가 이성과 자제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게 안 됐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분노를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인력 발령에 남두원은 당황하지만 박경선에게 그냥 숨만 쉬면서 살라고 언지를 줍니다. 경선은 출근하자마자 바로 구자영의 수배령을 해제합니다. 그런데 그걸 해제하면 남두원도 바로 알 테니 미리 각색을 해놓았다고 말합니다. 그 후 부산시경 내사반 쪽에서 연락이 왔다고 말하며 코인, 스포트 타타, 바카라 다 한다고 덧붙입니다. 빚도 3억 정도 있다고 말하며 경선의 각색을 칭찬합니다. 헤일, 대영, 자영은 고독성을 불장어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배불뚝이 분장을 합니다. 유인 방법으로 헤일은 거래를 통해 윗선을 불러내자고 제안합니다. 자영은 돈이 필요한 노름쟁이 형사로 컨셉을 맞추고 경선은 일을 잘 처리한다고 칭찬합니다. 불장어 교환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계획도 모두 긍정하고 자영은 오상만에게 연락을 보낼 거라고 합니다. 박경선은 사택에 도착해보니 건물에 노래방과 포차가 있다는 것을 보고 어이없어합니다. 어이가 없네. 심지어 안에 피처럼 튄 자국이 있고 분위기가 으스스하다고 말합니다. 경선은 잠을 자려고 하지만 온갖 소음 때문에 결국 잠을 못 자고 김해일 이름을 내지르며 짜증을 냅니다. 김해일은 우마성당에서 신도들과 인사하는 중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이는 성인 남성이 성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기도 시간에도 진지하지 않고 키득거리는 모습을 봐버린 헤일은 그 남자를 예의주시하게 됩니다. 김홍식은 20억 수표 헌금을 하고 헤일은 그를 쫓아가서 금액이 너무 크다고 돌려주려고 합니다. 홍식은 사업하면서 돈 많이 벌었다고 가식적인 말을 하다가 헤일이 이 성당 소속 신부가 아니라는 걸 알자마자 바로 꼽줍니다. 헤일은 그를 쫓고 할머니 출근길을 미행했던 도우는 간판도 없고 제대로 된 공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구자영과 친척 같다고 노래를 부르던 구대영에게 진실이 밝혀집니다. 학렬을 따져보니 구자영은 구대영의 고모였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호칭과 서열이 바로 뒤바뀝니다. 이제 자영이는 고모가 되고 대영은 조카가 됩니다. 남두원은 김홍식에게 부탁받은 세관 쪽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사이 몰래 엿듣고 있던 경선은 결국 소득이 없어서 허탕을 칩니다. 경선은 자료실을 둘러보던 중 중요한 사건 파일들을 두원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점들을 알게 되면서 경선은 점점 더 두원에 대한 의혹이 커져가죠. 한편 박 대장은 구자영이 보낸 미끼를 덥석 물고 작전에 휘말리게 되는데 대영과 자영은 본격적으로 작전을 준비하면서 긴장감이 감돌죠. 이때 헤일은 경선을 따로 만나 두원에 대해 논의합니다. 헤일은 그런 놈은 재물보다 섬김에 약하니 그냥 납작 엎드리는 게 나을 거다며 은근히 그를 비웃습니다. 그리고 김홍식은 구자영이 보낸 불장어 사진이 3일 전에 찍힌 사진이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자영이 함정을 파놓은 걸 눈치채자마자 김홍식은 싸움 구경을 하러 가기로 결정합니다. 박 대장과 그의 부하들은 할리퀸 구자영, 피에로, 구대영, 그리고 가짜 불장어를 통해 자신들이 낚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결국 기세에 밀린 그들은 불장어 어머니를 끌어들여 협박을 시작합니다. 자신을 안 따라오면 어머니는 죽게 될 거다며 협박을 하는데 이때 등장하는 건 바로 조커 김헤일. 헤일은 고독성, 아줌마 퇴근하라고 말하며 불장어 어머니가 일어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사실 헤일과 도우는 미리 불장어 진짜 어머니를 빼돌리고 대역을 써둔 거였죠. 대역 알파가 퇴장하고 나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물론 결말은 박 대장네가 처맞는 쪽으로 끝이 나죠. 경찰서로 연행되던 박 대장 일행은 정체 모를 인물들이 경찰들을 공격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경찰들이 쓰러지고 박 대장 일행은 가면을 쓴 채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뒤늦게 도착한 헤일은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고 놀라며 쓰러져 있던 경찰이 가리킨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이제 드디어 김헤일 신부님의 1대4 액션을 볼 차례죠. 김홍식이 동남아에서 데려온 부하들은 무술에도 능하고 싸움 실력이 뛰어나네요. 그런데 홍식이는 멀리서 팝콘이나 먹으며 구경하고 있고 헤일은 1대4 상황에 놓여버리면서 영상이 끝납니다. 5화 예고편 영상에서는 김홍식이 박경선한테 반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홍식이 표정 진짜 웃깁니다. 경선 뒤로 무슨 후광인 줄, 경선이가 헤일 쪽 사람인 줄 모르고 들이대면 진짜 웃기겠는데요? 다음 주면 진짜로 구담즈 전부 부산에 모이겠네요. 또 어떤 대환장 똥꼬쇼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음 주 리뷰에서 또 만나요.